한 소녀가 한적한 마을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군과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순결한 소녀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많은 꿈을 꾸고 있었죠. 그녀의 삶의 전환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아왔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혜진은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변화를 흥미와 공포가 섞인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드레스는 섬세한 자수와 작은 진주들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그녀를 옥죄는 듯했습니다. 하녀들은 마치 초조한 나비들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며 군대식 정밀함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었고, 가정부인 소연, 부인은 매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세요, 혜진 아가씨. 소연 부인이 그날 아침 10번째로 명령했습니다. 장군의 아내가 될 분이 농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혜진은 좌절감에 휩싸인 한숨을 참았습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그녀는 가족의 밭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밀밭 사이를 달리고 얼굴에 햇빛을 받으며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던 소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막 알게 된 민준 박 장군의 아내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지역 정부 간의 정치적 협약 때문이었습니다. 돌로 지어진 성은 차가운 벽과 끝없는 복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매 걸음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발자국 소리는 그녀의 새로운 황금 감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두꺼운 유리는 열기를 걸러내어 공간을 더욱 인공적이고 멀게 느끼게 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만족하실 거예요. 하녀 중 한 명이 혜진의 짙은 곱슬머리 위에 레이스, 베일을 고치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세요.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초록빛 눈에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이 비쳐 보였습니다. 민준 박 장군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상적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군인다운 품격을 지녔으며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그는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몇 번의 만남은 항상 감시해 이루어졌고 그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어 그녀를 떨리게 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 시간이에요. 소연 부인이 주머니 시계를 확인하며 알렸습니다. 결혼식은 내일이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혜진은 가정부를 따라 성의 복도를 걸었고 무거운 드레스는 빨간 카펫 위를 끌리며 움직였습니다. 매 걸음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꿈, 외양간에 숨어 소설을 읽던 오후, 들판을 달리며 자유를 느끼던 순간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창문을 지나가던 중 그녀의 시선이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잘 관리된 말들 사이에서 특히 한 마리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로 성에 도착한 검은색의 위엄 있고 야생적인 종마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혜진은 그 길들여지지 않은 영혼과 즉각적인 연결을 느꼈습니다. 리허설은 마치 잘 연습된 연극처럼 진행되었습니다. 혜진은 기계적인 동작과 텅 빈 말을 반복하며 마음은 먼 곳으로 떠돌았다. 목소리가 단조로운 노인 신부는 마치 장보기 목록을 읽는 듯한 감정으로 성스러운 말씀을 읊조렸다. 해가 저물고 드디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혜진은 지쳐 있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마저 너무 작은 공간에 짜여져 구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녀들이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벗겨주자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혜진은 혼자 방에 남아 창가로 걸어갔다. 초승달이 성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다. 그 불빛 너머 어딘가에는 그녀의 옛삶과 자유가 있었다. 마구간에는 여전히 검은 종마가 보였고 그 위풍당당한 실루엣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드러났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의 지위에 있는 귀부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검은 말은 그녀를 부르는 듯했고 결혼의 족쇄가 그녀를 영원히 묶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유를 맛볼 기회를 약속하는 듯했다. 혜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계획한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더욱 뛰었다. 내일은 그녀의 결혼식이지만 오늘 밤만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간을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즐기려 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떨리는 손으로 혜진은 잠옷을 벗고 밤에 말을 타기에 적합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성은 잠들어 있었지만 혜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선택한 운명에 대한 작은 반란을 준비하며 혜진은 그림자처럼 성의 복도를 빠져나갔다. 두꺼운 카펫이 그녀의 발걸음을 잡아주어 소리를 죽였다. 심장이 너무나도 크게 뛰어 경비병들이 들을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고 있던 말타기 바지와 단순한 셔츠를 입고 지난 몇 달 동안보다 더 자신다운 느낌이 들었다. 마구간까지의 길은 끝이 없는 듯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에 속삭임마다 그녀는 얼어붙으며 들킬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옛집에서의 밤도피 경험은 그녀에게 침묵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마침내 그녀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익숙한 건초와 말의 냄새가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검은 종마는 깨어있는 듯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지혜로운 눈은 지붕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혜진은 천천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어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다. 안녕, 아름다운 친구. 그녀는 윤기 나는 털을 감상하며 속삭였다. 오늘 밤 모험 한번 해볼까? 말은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대답하며 머리를 숙여 그녀의 손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동물과의 순간적인 연결을 느꼈다. 너를 천둥이라고 부를게 라고 결정하며 말의 근육질 목을 쓰다듬었다. 왜냐하면 너는 폭풍처럼 자유롭고 강력해 보이니까. 정확하고 숙련된 동작으로 혜진은 천둥을 타기 위해 준비했다. 각각의 버클을 조이고 매듭을 묶는 것은 시간과의 작은 승리였다. 말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남아있었고 마치 은밀함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듯했다. 천둥을 마구간 밖으로 이끌어내며 혜진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달이 성벽 너머 들판을 비추고 있었고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강렬한 초대장이었다. 유연한 동작으로 말에 올라탄 혜진은 잠시 망설임 끝에 감독받던 산책 중에 알게 된 옆길로 말을 몰았다. 성의 보조문을 지나자마자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기 시작했다. 혜진은 지난 몇 주 동안 경비원들의 일과를 주에 깊게 연구했고 교대 시간이 감시의 틈을 만드는 정확한 시점을 알고 있었다. 천둥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발굽은 풀밭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침내 주요 도로에 도달하자 혜진은 고삐를 조금 더 풀어주었다. 천둥은 즉시 반응하며 속도를 높였다. 세상은 달빛과 그림자의 흐릿한 혼합 속을 지나가기 시작했고 몇 달 만에 혜진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들판은 그녀 앞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밤바람에 부드럽게 출렁였다. 야생화의 향기가 신선한 공기와 섞여 어린 시절의 자유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혜진은 천둥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며 동물의 본능을 신뢰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작은 숲을 지나가던 중 혜진은 길게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달빛이 키가 큰 남자를 비추었고 그는 천둥만큼이나 위험 있는 말을 타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심장은 한 박자 멈춘 듯했다. 이 시간에 숙녀분이 혼자 말을 타고 다니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다. 그의 깊은 목소리는 엄격한 말투와는 대조적으로 재미있는 어조를 담고 있었다. 혜진은 안장 위에서 몸을 곧게 펴고 턱을 들어 도전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신사라면 낯선 이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죠 라고 그녀는 대답하며 자신의 대담함에 놀랐다. 남자는 크게 웃으며 그 웃음소리는 밤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훌륭한 반박이군요 아가씨라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달빛은 강인한 얼굴과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드러냈다. 하지만 제 호기심이 자극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결의의 찬 분을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요. 혜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다. 그 낯선 남자는 매혹적인 존재감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그녀를 동시에 궁금하게 만들고 경계하게 했다. 어쩌면 나는 답을 찾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녀는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며 말했다. 아니면 질문에서 도망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그는 대답하며 그녀의 얼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살폈다.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혜진은 자신의 내면의 동요에 반응하듯 자신의 말인 번개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낯선 남자는 달빛에 비춰진 기마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가장 좋은 답은 보통 우리가 도망치는 것을 멈췄을 때 찾아온다. 그는 마침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찾기 위해 도망칠 필요가 있지. 그의 말은 번개처럼 혜진에게 다가와 불편한 진실로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그 순간의 마법을 깨뜨렸다. 번개가 움직이며 혜진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봐야겠어. 그녀는 고삐를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낯선 남자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혜진은 번개를 성 쪽으로 돌렸고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낯선 남자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고 그의 수수께끼 같은 말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해가 겨우 떠오를 때 혜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밤의 모험으로 인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첫 번째 금빛 광선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며 그녀의 결혼식을 알렸다. 신비로운 낯선 남자의 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듯 그녀의 생각을 어지럽혔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마담 수연이 하녀들을 대동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방을 훑어보며 침대 아래에 겨우 숨겨진 진흙 묻은 부츠를 잠시 멈추고 바라보았다. 혜진 아가씨 얼굴이 창백하네요. 여관 주인이 의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잘 주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네, 마담 수연. 혜진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준비 때문에 조금 긴장했을 뿐이에요. 다음 몇 시간은 정신없는 활동 속에 흘러갔다. 혜진은 장미향이 나는 물로 목욕을 했고 손톱은 진주처럼 반짝이도록 닦였으며 머리는 정교한 헤어스타일로 꼼꼼하게 정리되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마담 수연의 군사적 정밀함으로 감독되었다. 민준 장군은 세련된 취향을 가진 분이에요. 한 하녀가 혜진의 웨딩드레스 코르셋을 조정하며 말했다. 아가씨는 선택받아서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운이라니. 혜진은 씁쓸한 미소를 참았다. 이런 운명이 그녀를 황금빛 세장에 가둔단 말인가. 그녀의 생각은 전날 밤의 만남으로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눈동자로 날아갔다. 혜진 양, 마담 수연의 엄격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보냈다. 또 공상에 빠져 있군요. 숙녀는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리허설 때 입었던 것보다 더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실크와 레이스의 층층이 그녀의 움직임을 올가매며 한 발짝 한 발짝 균형을 잡는 연습처럼 만들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동화 속 공주 같았지만 혜진은 사치스러운 극장의 꼭두각시처럼 느껴졌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버지의 도착을 알렸다. 비천한 출신이었으나 땅에서의 노력으로 존경을 얻은 민호 김은 눈물이 맺힌 채 방으로 들어왔다. 내 딸아,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버지는 이 결혼을 통해 그녀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떻게 부하 지위가 자유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버지,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복대서의 소란의 말이 끊겼다. 민준 박 장군이 예정보다 일찍 성에 도착했다. 그의 강력한 존재감은 방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지르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랑이 결혼식 전에 신부를 보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야. 마담 수연이 흥분하며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리며 훈장으로 가득한 갈라 제복을 입은 민준 박 장군이 당당하게 들어왔다. 그의 푸른 눈이 주위를 둘러보다 혜진에게 멈추었고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내 미래의 아내,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새로운 지위에 걸맞게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군요. 혜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에는 포식자의 무언가가 있었고 그녀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전날 밤 낯선 이의 말이 떠올랐다. 최고의 답은 보통 도망치기를 멈출 때 찾아온다. 장군님, 그녀는 마담 수연이 가르쳐준 대로 완벽한 경의를 표하며 대답했다. 이렇게 일찍 뵙게 되어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이 제 사양에 맞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가 다가오며 설명했다. 결국 이 결혼은 단순한 결합 이상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동맹의 완성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H혜진의 턱을 가볍게 건드리며 그녀를 자신의 눈을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당신, 내 사랑, 이 동맹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죠.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채진은 마치 뜨거운 쇠가 자신의 피부를 스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더욱더 달빛 아래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는 트로바오에 타고 싶다는 소망을 느꼈다. 식은 2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장군이 방 안에 모두에게 선언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가 떠나자 혜진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방은 다시 이전의 소란으로 돌아갔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조용한 결의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밤의 만남과 낯선 이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로 인해 더욱 커졌다. 만약 그녀가 운명에서 도망칠 수 없다면 아마도 자신의 방식으로 맞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성의 예배당은 수백 개의 촛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새규리창은 햇빛을 걸러내며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들 위에 춤추는 색깔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냈다. 공기는 백합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벤치, 기둥, 가능한 모든 공간을 장식하고 있었다. 혜진은 작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옆에 서 있었다. 둘 다 침묵 속에 있었다. 그녀의 장갑난 손에는 흰 장미 부케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반쯤 열린 문을 통해 그녀는 중요한 정치적 동맹을 맺을 이 결혼을 목격하려는 지역 귀족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아직 시간이 있어. 그녀의 아버지가 놀라게도 속삭였다. 민호킴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말을 할 때면 그의 말에는 수년간의 노력으로 얻은 지혜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무슨 시간이요, 아버지? 혜진이 물었고 그녀의 심장은 그 말에 담긴 가능성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행복해질 시간이야.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의 눈은 예상치 못한 강렬함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나는 네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항상 상상했어. 내 어머니와의 결혼처럼. 혜진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어린 시절 떠나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상반된 감정이 밀려왔다. 지금 포기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승인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질문보다는 진술처럼 말했다. 네 행복을 승인할 거야.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책임의 무게도 이해해. 혜진이 대답하기 전에 오르간의 첫 음이식의 시작을 알렸다. 큰 오크 문이 열리며 기대에 찬 얼굴들로 가득 찬 예배당의 중앙 통로가 드러났다. 제단 앞에서 민을군 장군은 위엄 있게 정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군인다운 자세와 엄격한 표정은 장식가들이 애써 만든 낭만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옆에는 혜진이 알아보지 못한 한 남자가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혜진은 숨을 가다듬으며 전날 밤 그 낯선 남자의 말을 떠올렸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찾기 위해 도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 제단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그녀의 이마에 입 맞추고 그녀의 손을 장군에게 넘겨주었다. 그의 장갑의 차가운 촉감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신부는 의식을 시작했고 그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눈을 들어 장군, 옆에 남자를 바라보던 혜진은 깜짝 놀라 그가 바로 전날 밤 말을 타던 중 만났던 그 낯선 남자임을 알아차렸다. 낯빛 아래 더욱 강렬해진 그의 눈은
그녀가 해석할 수 없는 침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장군은 그녀의 정신이 흐트러진 것을 눈치챈 듯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의식으로 주의를 돌렸다. 서약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경고의 어조를 담았다. 혜진은 연습한 대로 말을 시작했지만 각각의 약속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순종, 존경, 헌신을 약속했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진정한 욕망의 유령처럼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신비로운 남자는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보며 달빛 아래 말을 타며 느꼈던 자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의 존재가 그녀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반지 교환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무거운 금반지는 연합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족쇄처럼 느껴졌다. 장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신부가 그들을 남편과 아내라고 선언했을 때 혜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이 그녀 뒤로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장군의 키스는 짧고 형식적이었고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관객을 위한 신용에 가까웠다. 이어지는 리셉션에서 혜진은 신비로운 남자가 여러 중요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미묘한 동요를 일으켰고 마치 모두가 그를 알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당신의 사촌 준서야, 장군은 나중에 그녀의 관심을 눈치채고 설명했다. 뛰어난 남자지만 내 취향에는 조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지 그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거야. 그 이름은 전날 밤 그녀가 만난 남자와는 어울리지 않았고 혜진은 그 이야기 속에 장군이 밝히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새로운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그 이상한 남자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파티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해가 지면서 정교한 연회로 변모했다. 혜진은 신부가 해야 할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추고 행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리 떠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천둥이와 함께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다. 순간적인 방심 속에서 준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와인 한 잔을 건넸다. 가장 좋은 이야기들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치 못한 결말로 시작되는 것들이죠. 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멀어져 있었고 그녀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안게 되었다. 그는 무슨 뜻이었을까? 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장군 박민준의 아내로서의 첫 주는 새로운 규칙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소용돌이 속에서 흘러갔다. 혜진은 성의 여주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공식 만찬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하루는 매 순간 세심하게 계획되었고 이제는 장군의 명령에 직접 복종하는 수연 부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장군의 아내는 미덕과 품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수연 부인은 혜진의 아침을 차지하는 예절, 자세, 대화 수업을 감독하며 반복했다. 당신의 겸손한 출신이 어떤 순간에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후는 장군이 자신의 정치적 계획에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중요한 인물들과의 회의로 채워졌다. 혜진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에 미소를 지으며 동의해야 했고 항상 남편의 감시 아래에 있었다. 그런 행사 중 하나에서 그녀는 준서와 두 번째로 마주쳤다. 그는 오후에 티타임에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 장군에게 눈에 띄는 불편함을 안겼다. 사촌 민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 지역에 있는 줄 몰랐네. 가장 좋은 방문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혜진? 준서가 대답하며 그녀의 눈을 똑같이 불안하게 만드는 강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혜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마치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군은 그들의 눈길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혜진, 자기야, 부엌에서 손님들을 위한 케이크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민준이 제안했지만 그 말투는 분명히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멀어지면서 혜진은 두 남자 사이의 대화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협정, 배신, 결과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고 그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날 저녁,
저녁 식사 중에 혜진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결심했다. 당신 사촌은 정치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녀가 무심결에 말했다. 장군은 지나치게 강하게 칼을 내려놓았다. 준서는 숙녀가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아내로서의 의무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혜진은 쌓여가는 수수께끼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다. 성의 정원을 산책하며 그녀는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마차가 도착하고 닫힌 문 뒤에서 회의가 열리며 장군의 사무실 벽난로에서 문서들이 불타는 모습을 보았다. 어느 오후 성 도서관에서 책을 찾던 중 혜진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준서의 필체로 쓰인 일기가 있었다. 첫 페이지를 읽으며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진정한 힘은 무기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비밀에 있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잊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서둘러 문서들을 숨겼다. 몇 초 후 마담 수연이 나타나며 의심스러운 눈길로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장군님께서 부르십니다, 부인라고 가정부가 알렸다. 다음 주 열릴 무도회 준비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도회. 혜진은 장군이 몇 주 동안 준비해온 큰 행사를 거의 잊고 있었다. 이번이 그녀가 장군의 아내로서 상류사회에 정식으로 소개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준비를 하는 동안 혜진은 일기에서 발견한 문구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민준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준서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생각은 더욱 흥미로운 발견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무도회를 위해 손님 방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옷장에 숨겨진 오래된 초상화를 발견했다. 그 그림은 놀랍도록 그녀를 닮은 젊은 여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용서해주세요 민준, 준서라고 적혀 있었다. 수수께끼는 점점 깊어졌고 혜진은 자신의 결혼이 훨씬 더 큰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성의 벽은 장군, 준서, 그리고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밤이 되자 혜진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장군은 별도의 침실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천둥이 마구간에 있었고 그녀는 또 한 번의 야간 승마를 통해 자유를 갈망했다. 하지만 이제 장군의 아내로서 그녀에 대한 감시는 더욱 엄격해졌다. 문 아래로 미스터리한 쪽지가 슬며시 들어왔다. 모든 것이 겉보기와 같지 않다. 무도회는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혜진은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단순한 정치적 비밀 이상의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도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드러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무도회 준비로 인해 성은 미친 듯이 분주한 활동에 소굴로 변했습니다. 벨벳 커튼이 교체되었고 은초대는 거울처럼 반짝일 정도로 닦였으며 메인홀은 신선한 꽃들로 정교하게 장식되었습니다. 혜진은 모든 것을 경이로움과 불안감이 섞인 감정으로 지켜보며 모든 세부 사항이 단순한 과시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무도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장군이 아침 식사 중에 선언했습니다. 총독과 그의 부인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걸맞은 행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준서의 신비로운 쪽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진실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무도회를 그 진실을 밝힐 순간으로 선택한 걸까요? 무도회 전날 오후 혜진이 테이블 배치를 감독하던 중 한 노파 하녀가 홀 구석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로사라고 소개하며 성에서 30년 넘게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녀를 너무나 떠올리게 해요. 로사는 흰 장미 꽃다발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혜진이 즉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로사는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피하려 했지만 혜진이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둘만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하녀는 속삭였습니다. 장군님의 첫 신부요.
그 충격적인 폭로에 A혜진은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첫 신부요? 하지만 장군님은 전에 결혼한 적이 없으셨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로사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장군님이 되시기 전의 일이에요. 그녀는 결혼식 전날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도망쳤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로사는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고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마담 소연이 홀에 나타나며 엄격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사, 손님 방을 준비해야 해요. 혜진 아가씨, 재단사가 드레스의 최종 수선을 기다리고 있어요. 드레스 피팅 중 혜진은 재단사의 지시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로사의 폭로와 며칠 전 발견한 초상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 속의 젊은 여인이 바로 신비로운 첫 신부일까요? 장군이 선택한 드레스는 밤하늘 같은 푸른색의 실크와 은빛 레이스로 만든 예술품이었다. 알드리치, 가문의 색상과 어울리도록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드레스의 모든 디테일이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혜진은 도서관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장군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불장난을 하고 있어, 준서. 장군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들렸다. 다시는 방해하지 마라. 그게 항상 너의 문제였지, 민준. 준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어둘 수 없는 법이야. 그보다 더 깊은 비밀도 묻어뒀다. 민준이 반박했다. 나를 시험하지 마라. 혜진은 숨을 죽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가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급히 방으로 돌아갔지만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도회 당일 아침 성은 마지막 준비로 북적였다. 음악가들은 악기를 조율하고 요리사들은 정교한 요리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으며 하인들은 크리스탈, 잔과 은제품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혜진은 아침 내내 수연 부인으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지시를 받았다. 장군의 아내로서 첫 무도회는 매우 중요해. 부인은 강조했다. 모든 행동, 모든 말이 주목받고 평가받을 거야. 무도회 준비를 하던 중 혜진은 화장대 위에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오늘 밤 사파이어 목걸이를 착용해. 그 목걸이는 보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목걸이는 알드리치 가문의 유물로 장군이 그녀에게 무도회에서 착용하라고 강요했던 것이었다. 혜진이 더 자세히 살펴보자 목걸이의 걸쇠에 작은 장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읽기 전에 수연 부인이 드레스를 입히러 들어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진은 다가올 폭로의 무게를 느꼈다. 목에 걸린 사파이어 목걸이는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고 시계의 매초가 준서가 약속한 진실이 드러날 순간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차는 성 입구에 인상적인 줄을 이루었다. 혜진은 방창가에서 이를 지켜보며 이번 밤이 단순한 춤과 축제의 밤이 아니라 아마도 그녀의 세계가 영원히 바뀔 순간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무도회장은 황금빛 꿈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백 개의 촛불이 베네치아 거울에 반사되어 마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손님들은 각자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오케스트라의 음악에 맞춰 돌아가는 색과 질감의 만화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장군 곁에 머물며 연습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파이어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무겁게 느껴지며 그녀가 간직한 비밀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홀을 훑어보며 준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장군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승민 주지사와 부인이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인사하러 가세요. 주지사는 회색 머리의 당당한 남자로 주변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그의 부인인 레이디 하나는 50대의 우아한 여성으로 H혜진을 특별한 관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신의 젊은 부인이군요. 민준, 레이디 하나가 말하며 사파이어 목걸이를 주시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보석 선택이네요. 그녀의 말투에 H혜진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장군은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목걸이는 파크 가문의 대대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민준이 조절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혜진이 오늘 밤 이걸 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억나네요. 레이디 하나가 대답하며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본 건 약 20년 전이었죠. 아주 다른 상황에서요.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흘렀고 주지사가 저녁 식사를 위해 메인 테이블로 이동하자고 제안하며 깨졌습니다. 혜진은 장군이 의자를 당기며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정치적이고 사교적인 대화가 주변에서 이어졌지만 H혜진은 레이디 하나와 다른 연장자 손님들 사이에 의미 있는 눈길 교환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홀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마침내 나타나며 손님들 사이에서 은은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검은색으로 우아하게 차려입은 그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홀을 돌아다니며 가끔 선택된 손님들과 말을 나누었습니다. 민준 주지사가 무겁게 말하며 옆에서 오는 대화를 끊었습니다. 당신의 사촌이 우리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의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군요. 장군은 의자에 몸을 곧게 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서는 항상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는 재주가 있었죠.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성은 관점의 문제 아닌가요? 레이디 하나가 개입하며 오래된 지혜로 빛나는 눈을 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고여있던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 소동이 정확히 필요할 때가 있죠. 혜진은 펜싱, 대결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들의 말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각 문장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걸이에 숨겨진 종이가 그녀의 피부를 태우며 읽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음악이 다시 시작되자 준서가 혜진에게 춤을 청하러 다가왔습니다. 장군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는 반대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과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목걸이가 당신에게 잘 어울립니다. 준서는 춤을 추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왜 말해주지 않나요? 혜진은 조용한 목소리로 도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스스로 발견할 때 더 잘 이해되죠. 그는 우아하게 그녀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디 하나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이 이야기에 더 많은 장을 알고 있으니까요. 춤은 끝났지만 준서의 말은 H혜진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장군이 잠시 다른 데 정신이 팔린 틈을 타 H혜진은 발코니에 혼자 서 있는 레이디 하나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든 귀부인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같은 목걸이, 같은 홀, 같은 가족, 단지 다른 얼굴일 뿐이죠. 레이디 하나, 혜진은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당신과 매우 닮은 누군가를 한 번 알고 있었죠. 그녀는 마침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생기 넘치는 젊은 여자, 강력한 남자와 약혼했던 그녀도 이 목걸이를 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밤에 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의 첫 번째 신부인가요? 레이디 하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호진, 그녀의 이름이었죠. 그녀도 자신만의 꿈과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묻어두고 싶어하는 비밀을 발견하기도 했죠.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기 전 마담 소연이 나타나 장군이 아내를 찾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혜진은 작별을 고해야 했지만 레이디 하나의 말은 그녀가 맞추려고 하는 퍼즐에 또 하나의 조각을 더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목걸이에 숨겨진 종이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 오래된 손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눈빛은 H혜진이 이해하기 시작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도회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H혜진은 조용히 옆 복도로 물러날 틈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목걸이의 비밀 칸을 열었습니다. 접힌 종이에는 섬세하고 오래된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준서에게 이 메시지를 찾았다면 내 의심이 맞았다는 뜻이야. 민준 파크의 연루를 증명하는 문서는 그의 할머니 초상화 뒤 사무실에 숨겨져 있어. 더는 이 거짓을 계속할 수 없어. 오늘 밤 무도회 동안 나는 나머지 메시지는 얼룩져 읽을 수 없었지만 서명은 분명했다. 수진. 발소리가 들리자 혜진은 급히 편지를 감췄다. 레이디 하나가 복도에 나타났고
그녀의 보라색 비단 드레스가 대리석 바닥에 스치며 부드럽게 소리를 냈다. 드디어 그 메시지를 발견했군요. 그녀는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사라진 그날 밤에 쓴 거예요. 그녀도 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했죠.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죠? 혜진은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빅터는 항상 야심이 넘치는 남자였어요. 레이디 하나가 다가오며 대답했다. 그가 장군 자리에 오른 건 평범하지 않았죠. 수지는 문제가 될 만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의심스러운 거래와 비밀 동맹의 증거들 말이에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그들에게 닿았다. 슬픈 왈츠가 대화의 심각함을 더하는 듯했다. 마커스는 그때 달랐어요. 레이디 하나가 계속했다. 더 이상적이고 더 열정적이었죠. 그와 수지는 함께 자랐고 그들의 사랑은 소수만이 아는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빅터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혜진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략 결혼. 그것은 빅터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수지는 중요한 외교관의 딸이었죠. 그녀의 결혼은 문을 열고 동맹을 공고히 할 것이었어요. 그림자 속의 움직임이 혜진의 시선을 끌었다. 준서가 창가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추고 있었다.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수지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녀는 빅터가 여러 중요한 가문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정치적 조작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가문도 포함해서요. 레이디 하나가 덧붙였다. 내 남편 성민 총독은 빅터의 방법에 반대하는 소수 중 하나였어요. 수지는 그를 권력에서 몰아내려는 음모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견했죠. 혜진은 각각의 폭로가 어깨의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 자신의 장군과의 경험도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강박적인 통제, 비밀회의, 불태워진 문서들. 왜 지금 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야. 준서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빅토는 그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 너의 결혼, 혜진,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었어. 네 아버지. 홀에서 들려오는 비명이 대화를 끊었다. 세 사람은 무도회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제네럴 민준 파큰 홀 한가운데 서서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떨리는 손에 몇 장의 종이를 쥐고 있었다. 감히 누가 내 사무실에 들어갔는가? 그가 호통치며 손님들을 훑어보다가 혜진과 그녀의 무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할머니의 초상화, 채진은 깜짝 놀라며 깨달았다. 누군가가 소진이 메시지에서 언급한 문서를 찾아낸 것이었다. 레이디 하나가 앞으로 나아가며 그녀의 왕족 같은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다.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혀있을 수 없어, 빅토르. 홀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탑시계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혜진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제너럴 민준 파큰 그녀를 향해 걸어갔고 그의 눈은 사파이어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너, 그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그녀와 똑같아. 한때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무도회장은 이제 긴장된 침묵에 잠겼다. 모든 눈은 홀 한가운데서 분노로 떨고 있는 제너럴 민준 파크와 준서와 레이디 하나 옆에 서서 창백하지만 결연한 얼굴을 한 혜진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20년, 제네랄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쌓아왔는데 너희들이 몇 장의 낡은 종이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고바나돌 승민이 앞으로 나아가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빅토르, 그 문서들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혜진은 이제 행동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도 모르는 용기를 내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남편의 분노에 찬 시선을 마주했다. 진실입니다. 고베르나돌. 그녀는 손이 떨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네랄이 어떻게 권력을 얻었는지, 비밀 동맹에 대해, 그리고 소우진의 실종에 대한 진실입니다. 홀을 가로지르는 속삭임이 퍼졌다. 많은 노련한 손님들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처럼 의미심장한 눈길을 교환했다. 감히 그럴 수 없어.
육군 장군이 으르렁거리며 혜진을 향해 다가갔다. 준서는 재빨리 그들 사이로 들어섰고 그의 자세는 보호하려는 듯했다. 그만해 빅토르, 준서가 억눌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어. 수지는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레이디 하나가 총독에게 다가가 몇 가지 문서를 건넸다. 승민, 이것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총독은 문서를 검토하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얼굴이 눈에 띄게 노화되는 듯했다. 맙소사 빅토르, 뇌물 협박, 정치적 조작,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혜진은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라고 느끼며 사파이어 목걸이에서 쪽지를 꺼냈다. 그리고 더 있어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실종되던 날 밤 쓴 메시지예요. 장군은 쪽지를 보며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어디서, 어떻게? 목걸이에요. 혜진이 목에 걸린 사파이어를 만지며 대답했다. 수진이 그날 밤에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준서가 말을 이어받으며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빅토르의 계획을 알아냈어요. 그가 결혼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총독을 포함한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레이디 하나가 말을 시작하며 어두운 함의를 담은 채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 홀은 격앙된 목소리들로 혼란에 빠졌다. 어떤 손님들은 설명을 요구했고 다른 이들은 장군을 변호하며 이 모든 것이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총독이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야. 빅토르, 너에게 변명할 말이 있나? 장군은 몇 분 만에 수십 년을 늙은 듯 보였다. 그의 시선은 홀을 둘러보다가 잠시 혜진과 준서에게 머물렀다.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한 일, 모두 더 큰 선을 위한 거였어. 나라는 혼란의 직전에 있었어. 누군가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했어.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면서 말이야. 화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준서가 물었다. 수진을 희생하면서까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혜진은 20년 동안의 비밀과 거짓말이 모두에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 장군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말이 마치 댐을 무너뜨린 듯했다. 한나 부인이 숨죽인 채 흐느꼈고 준서는 격분한 채 장군을 향해 돌진했지만 몇몇 손님들의 빠른 개입으로 저지되었다. 초조한 분위기에서 정신을 차린 성민 총독은 보좌관들을 향해 돌아섰다. 당국에 연락해. 박민준 장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때까지 구금하라. 경비원들이 장군을 호송하려 다가오자 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진실을 알게 된 안도감, 충격적인 폭로에 대한 공포, 그리고 수진과 이 음모에 휘말린 모든 이들의 운명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다. 혜진, 장군이 부르며 이전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 너는 이해해야 해. 그녀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었던 그 남자를 바라보며 강력한 장군이 아닌 자신의 야망에 짓눌려 부서진 한 남자를 처음으로 보았다.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장군이 끌려나가면서 한때 우아함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무도회장은 이제 비극의 막이 내린 후에 버려진 무대처럼 보였다. 혜진은 사파이어 목걸이의 무게를 느꼈다.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라 마침내 결말을 맞이한 한 이야기의 상징으로 느껴졌다. 준서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끝났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밤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치유와 정의,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이었다. 새벽 첫 햇살이 성의 도서관에 앉아있는 혜진을 비추었다. 지친 몸이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무도회 이후의 시간은 증언, 신문, 그리고 격렬한 논의로 뒤엉킨 소용돌이였다. 한때 권력과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성은 이제 포위된 요새처럼 보였다. 정부 관계자들이 오가며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다. 레이디 하나가 조용히 들어오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2잔을 들고 있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며 그중 한 잔을 혜진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혜진이 감사하며 차를 받아들였다. 이상해요. 몇 달 동안 자유를 꿈꿔왔는데 이제 자유를 얻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레이디 하나는 이해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황금으로 된 세장에 익숙해져 있다면 자유는 무서울 수 있죠. 그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가끔씩 차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얼마 전까지 다른 삶을 꿈꾸던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레이디 하나가 대답했다. 민주는 재판을 받게 될 거고 그의 음모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시죠. 결혼이 무효화될 거예요. 이제 당신은 자신의 길을 갈 자유가 생겼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혜진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유, 하지만 무엇을 위해 어디로?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레이디 하나가 말을 이었다. 지금은 무서울 수 있지만 당신 안에는 상상도 못할 힘이 있어요. 수진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수진의 이름이 언급되자 새로운 감정의 물결이 밀려왔다. 그녀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은 그녀를 만났어요. 레이디 하나가 대답했다. 당신의 선택과 용기를 통해 당신은 그녀가 시작한 일을 완수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준서가 들어왔는데 그들만큼 지쳐 보였지만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민준의 사무실 수색을 마쳤어요. 그가 알렸다. 일기를 발견했어요. 그는 수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던 모양이에요. 혜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 준서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에게 일어난 일도 포함해서요. 이어지는 침묵은 무거웠고 20년 동안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장례식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레이디 하나가 말했다. 우리가 그녀의 기억과 그녀가 상징했던 모든 것을 기릴 수 있는 장소에서요. 혜진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전날 밤의 폭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인들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으며 멀리에는 한때 자유롭게 말을 타고 달리던 꿈을 꾸던 들판이 보였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준서와 레이디 하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장례식에 그리고 이 음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요. 수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서요. 준서가 다가왔고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마주하며 심장이 뛰도록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요. 혜진은 내면에서 새로운 결의가 싹 트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몇 달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의 말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레이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에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수진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들 둘은 너무나 닮았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다르죠.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도전과 가능한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군의 몰락은 분명히 성벽을 훨씬 넘어서는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 무엇부터 할까요? 혜진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준서는 레이디 하나와 눈을 마주친 후 대답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시골에 한 부동산이 있어요. 수진이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아마도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안식을 주는 것부터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하게도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언제 출발할까요? 준비가 되시면 바로요. 준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순간 준서와 레이디 하나를 바라보며 혜진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는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조작과 기대에서 자유로운 스스로 써내려갈 새로운 장이었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단호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도서관에 금빛 빛을 뿌릴 때 혜진은 성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차는 흙길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며 혜진, 준서, 그리고 레이디 하나를 성과 그 어두운 비밀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주변 풍경은 점점 변해가며 경작지 대신 야생 초원과 작은 숲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상쾌하고 깨끗해졌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되지 않은 질문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옆에 앉은 레이디 하나는 시집을 무심코 넘기고 있었고 앞에 앉은 준서는 지도를 보며 가끔씩 지평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땠나요? 혜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졌던 침묵을 깨며. 수진, 제 말은. 레이디 하나는 책을 덮으며 그녀의 입가에 향수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빛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수진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죠. 준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했어요. 말을 타고 이 지역의 모든 구석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곳을 발견했어요. 소나무집, 레이디 하나가 말했습니다. 언덕과 구불구불 흐르는 가을 사이에 숨겨진 작은 피난처죠. 수지는 말을 타던 중 그곳을 발견하고 즉시 사랑에 빠졌어요. 혜진은 젊고 생기 넘치던 수진이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며 풍경 속에 숨겨진 비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이미지는 그녀 자신의 열망과 깊이 공명했습니다. 그녀와 준서는 그곳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죠. 레이디 하나가 앞에 앉은 남자를 동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무도회 날 밤에 준서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제가 소나무집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거기서부터 빅토르의 조작과 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도착하지 못했어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들을 둘러싼 비극의 깊이를 이해했습니다. 마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각자는 자신의 생각과 기억 속에 잠겼습니다. 혜진은 수진과 깊은 연결을 느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녀가 시작한 여정을 완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차가 나아갈수록 풍경은 더욱 야생적이고 그림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작은 언덕들에는 야생화가 가득했고 멀리서는 가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준서가 다음 커브, 너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마차는 특히 가파른 언덕을 돌았고 갑자기 꿈에서 튀어나온 듯 소나무집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겸손하지만 매력적인 건물이었고 돌벽은 담쟁이로 덮여 있었고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다. 위험 있는 소나무들이 작은 호수 위로 드리워져 있었고 그 잎이들은 오후의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춤추고 있었다. 혜진은 그 부지를 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마치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었고 그녀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와 가능성의 느낌이 있었다. 마차가 멈추자 세 사람은 조용히 내려 그곳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흡수했다. 근처 가을의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침묵을 깨고 있었다. 정말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야. 준서는 감정에 겨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레이디 하나는 그를 위로하는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그녀는 이곳을 사랑했어, 준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침내 그녀의 기억을 이곳에서 기릴 수 있게 되었어. 혜진은 부드러운 잔디를 밟으며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문에 다가가면서 그녀는 시간이 지나 거의 지워진 작은 조각을 발견했다. 두 개의 이니셜이 서로 얽혀 있었다. S와 J, 소우진과 준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준서가 다가왔고 그의 눈은 억눌린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때 이걸 했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지. 혜진은 공감과 슬픔의 물결을 느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소우진의 기억과 그녀가 상징했던 모든 것을 기리는 미래를. 레이디 하나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시선은 부지를 훑어보았다. 이곳은 항상 희망과 자유의 상징이었어. 아마도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빅토르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세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각자 앞에 펼쳐진 가능성을 생각했다. 차사돗 피네이롯, 오랫동안 잃어버린 사랑의 기억을 간직했던 이곳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제공하는 듯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혜진은 내면에서 새로운 결의가 싹 트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준서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혜진이 무도회에서의 폭로 이후 그의 얼굴에서 본 첫 진정한 미소였다. 우리는 청소하고 복원하고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부터 시작해. 그리고 나면 이곳이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혜진, 준서, 그리고 레이디 하나는 차사 도핀헤이로로 들어갔다. 안의 공기는 정적이 감돌았고 20년간의 공백의 무게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함께 느껴졌다. 혜진은 앞으로의 날들이 힘든 작업과 흥미로운 발견들, 그리고 아마도 과거에 대한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군과 결혼하기 위해 집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 자신이 선택한 길, 단순히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만나보지 못한 한 여성의 유산에 의해 이끌리는 길이었다. 그 여성의 용기는 이제 그녀의 모든 걸음에 영감을 주고 있었다. 소나무 집에서 보낸 그 후의 날들은 힘든 작업과 흥미로운 발견들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혜진, 준서, 그리고 레이디 하나는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 방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리하는 데 전념했다. 먼지와 덮인 가구들 사이에서 혜진은 수진과 그녀의 역사에 대해 조금씩 더 알려주는 작은 세부 사항들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오래된 책상을 청소하던 중 그녀는 비밀 서랍을 발견했다. 준서, 레이디 하나, 그녀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뭔가 찾은 것 같아. 세 사람은 책상 주위로 모여들었고 혜진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가죽으로 된 작은 일기장,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편지들, 그리고 말 옆에 서서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의 세피아 사진이 들어있었다. 수진이야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며 속삭였다. 이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레이디 하나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이건 그녀의 생각들, 계획들, 꿈들. 세상에 이건 정말 값진 거야. 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 순간에 방해받는 느낌과 동시에 그 순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편지 한 장을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준서에게 날이 갈수록 나를 둘러싼 기대와 의무들에 점점 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하지만 우리의 계획을 생각할 때, 소나무 사이에 숨겨진 우리의 집을 생각할 때 나는 계속할 힘을 얻어. 우리가 곧 하려는 일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어. 우리가 알아낸 비에 대한 진실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워. 우리는 행동해야 해. 단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계획이 실현되면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곧 봐, 내 사랑. 곧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영원히 너의 수진. 편지를 읽은 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20년 전에 쓰인 수진의 말들은 시간을 초월한 긴박감과 감정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 준서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결심했어. 레이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의 페이지를 더 넘겼다. 수진은 항상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녀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혜진은 그 순간 수진과 깊은 연결을 느꼈다. 이제야 그녀가 무슨 고난을 겪었는지,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는지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녀의 일을 계속해야 해요. 혜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수진은 우리에게 단순한 추억이 아닌 하나의 사명을 남겼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세 사람은 수진의 글을 파헤치며 그녀가 발견한 음모의 규모를 점점 더 알아냈다. 일기에는 빅토르 장군을 넘어서는 복잡한 부패와 정치적 조작의 네트워크가 드러나 있었다. 집을 복원하는 동안 혜진, 준서, 그리고 레이디 하나는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단단한 유대를 형성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복원된 베란다에 앉아 작은 호수에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혜진은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이상해요. 그녀는 조용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몇 주 전만 해도 전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선택하지 않은 삶에 갇혀 있다고 느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보다 더 큰 무언가의 중심에 있군요. 레이디 하나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혜진을 돌아보았다. 당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거 알아요? 당신이 성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너무 닮아서 마치 과거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러 돌아온 것 같았어요. 혜진은 준서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준서와 가까워졌다. 공유한 고통과 공통의 목적이 그들 사이에 깊고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일을 마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물었다. 레이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수진의 일을 계속할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함께요. 준서가 덧붙이며 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소나무집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혜진은 자신이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도전과 위험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밤에 산들바람이 들꽃의 향기를 실어 날랐고 하늘에는 첫 번째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혜진은 눈을 감으며 준서와 레이디 하나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수진의 유산은 그들을 통해 살아 숨쉬고 있었고 진실과 정의의 불꽃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소나무집에서 보낸 몇 주는 빠르게 지나갔다. 발견과 계획, 그리고 점점 커지는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진, 준서 그리고 레이디 하나는 그곳을 작전기지로 탈바꿈시켰고 수진의 일기와 편지에서 발견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느 날 아침 복원된 거실에서 몇 가지 문서를 검토하고 있던 중 준서가 신문을 들고 급히 들어왔다. 이걸 봐야 해. 그는 말하며 신문을 내밀었다. 헤드라인에는 큰 글자로 수십 년간의 음모에 연루된 민준박 장군, 정치 스캔들로 수도 발칵이라고 쓰여 있었다. 혜진은 기사를 읽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기사는 익명의 문서가 여러 신문과 당국에 보내져 정부의 여러 수준에 걸친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했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네가 했어? 그녀가 준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 만한 연락처를 통해 진실이 널리 그리고 반박할 수 없이 알려지도록 했어. 레이디 하나가 신문을 집어들고 빠르게 기사를 훑어보았다. 이건 정치적 지진을 일으킬 거야. 많은 권력자들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정의를 얻을 거야. 혜진이 덧붙이며 장군과 그의 동맹들의 음모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삶을 생각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왔음을 깨달았다. 수진이 목숨을 걸고 밝히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혜진이 불안과 결의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준서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해.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 후 몇 주 동안 소나무집은 조용한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기자들, 수사관들, 심지어 개혁적인 정치인들까지도 더 많은 정보와 증거를 찾기 위해 그곳을 찾아왔다. 혜진은 자신 안에 있던 힘과 웅변력을 발견했다. 준서와 레이디 하나와 함께 그녀는 수진의 이야기를 전하고 음모의 복잡성을 설명하며 정치체제의 깊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느 날 오후 특히 강렬한 인터뷰 세션 후 혜진은 뒤뜰 정원에서 준서와 단둘이 있었다. 해가 지며 하늘을 오렌지와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잔잔한 호수에 그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넌 정말 대단해. 준서가 부드럽고 감탄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도 네가 이룬 것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혜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했을 일을요. 준서가 다가왔고 그의 눈은 혜진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야, 혜진. 너는 이곳에 우리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어. 너는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었어. 준서와의 가까움에 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그에 대한 감정이 깊어져 이름 붙이기조차 두려운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준서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말굽소리가 다가오는 소리에 말이 끊겼다. 레이디 하나가 발코니에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손님이 왔어요. 그녀가 알렸다. 새로운 총리가 여기 있어요. 총리의 도착은 전환점이 되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긴 회의에서 세 사람은 그들이 모은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음모의 규모와 그 장기적인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혁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총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혜진은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바로 소우진이 원했던 거예요. 부패를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총리는 새롭게 관심을 보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 양, 당신은 나이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말하네요. 어쩌면 당신이 이 재건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제안의 함의가 공중에 떠올랐고 가능성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혜진은 준서와 레이디 하나와 눈을 마주치며 두 사람의 조용한 지지를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총리가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하며 떠나자 세 사람은 거실에 남아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되새겼다. 우리의 일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레이디 하나가 지친 듯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서는 혜진을 돌아보며 자랑스러움과 더 깊은 무언가가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혜진? 이 새로운 모험을 준비됐어?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밤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나무를 보았다. 소우진을 생각했고 음모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생각했으며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어온 자신의 길을 생각했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단호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혜진, 준서, 그리고 레이디 하나는 그들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이 여정은 마지못해 결혼한 신부와 중매 결혼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국가적 변혁을 위한 임무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동안 혜진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진의 유산은 그녀를 통해 살아있었고 준서가 곁에 있고 레이디 하나가 길을 인도해주는 덕분에 그녀는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총리의 방문 이후 몇 달은 바쁜 시간이었다. 카사, 도스 피네이로스는 비공식적인 정치 개혁의 중심지로 변모했고 혜진, 준서, 그리고 레이디 하나는 전국에 울려 퍼지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혜진은 자신 안에서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고무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진실성이 담긴 말들은 수진의 이야기를 되살렸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화창한 아침, 혜진이 수도에서 또 다른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준서가 꽃이 만발한 정원을 바라보며 그녀를 발코니에서 발견했다. 생각에 잠겨 있네요. 그가 말하며 그녀 곁에 섰다. 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마지못해 결혼한 신부였고 원하지 않던 결혼에 얽매여 있었죠. 이제는 변혁 중인 국가의 목소리가 되셨군요. 준서가 감탄을 담은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혜진은 그를 돌아보며 준서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그렇듯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분 모두 없이는. 그녀는 레이디 하나도 생각하며 말했다.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의미가 깊었다. 혜진, 당신은 제 삶에 다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수진을 잃고 난 후 저는 다시는
그는 말을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했다. 혜진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긴장감을 느꼈다. 준서,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레이디 하나가 도착하며 방해를 받았다. 방해해서 미안하네. 나이든 여성이 말하며 눈빛에 무언가를 아는 듯한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중요한 소식이 있어. 민준 박 장군의 재판이 다음 달로 예정되었어. 이 소식은 그들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상기시키는 충격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기 위한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 전 몇 주는 매우 바빴다. 혜진은 끊임없이 일하며 증언을 준비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제안된 개혁을 위한 대중의 지지를 모았다. 재판 전날 밤 혜진은 준서를 수진의 옛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작업을 위한 운영 중심지로 변모해 있었다. 긴장되세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해야 할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때문이에요. 한 장의 끝과 새로운 장의 시작이죠. 준서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혜진, 넌 이걸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이상으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야.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주변 세상이 사라진 듯했다. 혜진은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였다. 준서, 나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말이 끊겼다. 레이디 하나가 고대한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가족기록 보관소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그녀가 말하며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러분이 이것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소호진의 더 많은 편지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미래를 향한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H혜진이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 편지를 발견한 이에게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는 뜻입니다.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제 희생이 헛되지 않을까, 그림자가 계속 퍼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누군가가 이 싸움을 계속할 용기를 가질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사랑도 가능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지 마세요. 과거가 미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더 나은 세상, 진실과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영원한 사랑과 희망을 담아 소호진. 감동적인 침묵이 세 사람을 감쌌다. 소호진의 말은 그토록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축복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H혜진이 재판에 증언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진실의 무게뿐만 아니라 소호진의 힘, 준서의 지원, 그리고 레이디 하나의 지혜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증언은 강력하고 감동적이었으며 과거의 범죄뿐만 아니라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드러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법정에는 숙연한 침묵이 감돌았고 일부 관객들의 참을 수 없는 흐느낌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재판이 계속되고 개혁이 시작되면서 H혜진, 준서 그리고 레이디 하나는 끊임없이 일을 계속했다. 차사도 피네이로는 재생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변화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입법적 승리를 축하하던 중 H혜진은 정원에서 혼자 있는 준서를 발견했다. 보름달이 은빛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며 마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혜진아, 준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 그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사랑해.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너가 이 나라를 위해, 수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한 일 때문만이 아니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내 강인함, 내 연민, 내 용기. 너는 내가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줬어. 혜진은 행복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준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나무와 별들의 자비로운 눈길 아래 그들은 키스를 나누며 사랑뿐만 아니라 진실, 정의, 희망 위에 세워질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해가 솟아오르며 소나무의 집과 온 나라의 새로운 날이 밝아오자 혜진은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싸워야 할 전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곁에 있고 하나 부인이 멘토로 있으며 수진의 정신이 길을 인도해주는 한
그녀는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불확실하고 두려웠던 미래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마지못해 신부가 되었던 젊은 여자 혜진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대 말입니다. 소나무의 집 정원에서 그 밤이 지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혜진, 준서 그리고 하나 부인이 도입한 개혁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부패는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줄어들었고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새로운 시대가 꽃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내 정치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 혜진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국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사회 정의와 정치 개혁을 위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녀를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인권 문제에 헌신하는 변호사가 된 준서가 자랑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해 전 소나무의 집에서 열린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히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함께 이뤄낸 모든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 부인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적, 정치적 문제 모두에서 지혜와 조언을 제공하며 혜진과 준서의 쌍둥이 딸들인 수진과 하나에게는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딸의 이름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두 여성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소나무의 집에 모였습니다. 한때 비밀스러운 피난처였던 이곳은 이제 기념관이자 교육센터로 새로운 세대에게 진실, 정의,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정원에 마련된 작은 연단에 올라 모인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들, 정치인들,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수진시민기업관의 공식 개관식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6년 전 혜진이 감정이 담긴 명료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은 길을 잃은 젊은 여자였어요. 내 삶이 얼마나 바뀔지, 내가 만나지도 못한 한 여성의 행동이 나와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준서의 눈길을 마주쳤다. 그는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무릎 위에 앉아있는 3살짜리 두 소녀를 안고 있었다. 수지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혜진이 말을 이었다. 진실과 정의, 평등이 있는 세상을요. 그녀는 그 꿈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센터를 단순히 그녀를 기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위해 싸웠던 이상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으로서 개관합니다. 레이디 하나는 준서 옆에 앉아 슬며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수진의 이야기와 나라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럽고 겸손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 센터는 혜진이 계속했다. 배움과 토론, 그리고 행동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 세대는 우리의 역사를 배울 것입니다. 단순히 영광스러운 순간뿐만 아니라 실수와 투쟁의 순간들도요. 그들은 각 시민이 불의에 맞서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가진 힘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군중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그들 사이에서 혜진은 지난 몇 년간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용감한 기자들, 개혁적인 정치인들, 끈질긴 활동가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혜진이 힘을 실어 말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불평등과 싸워야 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 센터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며 우리 각자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곳입니다. 혜진이 연설을 마치자 준서는 두 소녀를 데리고 연단으로 다가갔다. 어두운 곱슬머리와 빛나는 눈을 가진 어린 수진과 하나는 모두가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래에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그래서 혜진이 두 딸을 안으며 마무리했다. 우리는 이 센터를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바칩니다. 수진에게, 하나에게, 준서에게, 그리고 우리 뒤에 올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여기서 영감과 지식 그리고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계속 건설할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레 같은 박수 속에서 혜진은 수진기업과 시민권센터의 개관 리본을 끊었다. 문이 열리며 수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들이 드러났다. 나중에 군중이 흩어지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혜진, 준서 그리고 레이디 하나는 카사도스 피네이로스의 정원을 함께 걸었다. 소녀들은 앞에서 뛰어다니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우리가 충분히 했을까요? 혜진이 부드럽고 사색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레이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시간의 흔적이 묻은 얼굴에 여전히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다. 사랑하는 혜진, 너희는 수진이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냈어. 너희는 단순히 진실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실로부터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어. 준서는 혜진을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과 미래 세대들이 우리가 남기는 유산을 가지고 무엇을 이뤄낼지 상상해 보세요. 혜진은 소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는 딸들을 바라보며 석양의 금빛 빛에 비친 그들의 작은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깊은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라도 사랑과 진실, 용기는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나무의 집에서 하루가 저물어감에 따라 혜진은 자신의 이야기, 주저하는 신부로 시작해 사랑과 용기, 변화의 서사시로 변모한 이야기가 세월을 넘어 계속 울려 퍼지며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침을 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때 시간 속에서 거의 잊혀질 뻔했던 수진의 유산은 이제 그 센터의 벽이나 역사책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도록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진, 준서, 그리고 하나에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혜진, 준서 그리고 하나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용기, 변화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채널 구독과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